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강복절날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지금 이 시청하시기에 좀 불편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소리도 들리실 겁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은 지금 광화문 광장,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가지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로 지금 들리는 이 함성은 연합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연합 집회가 지금 들리는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저쪽 또 한쪽 편에서는 민노총이 또 문재인 정부에게 뭔가를 요구하면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약속 지키라, 이런 집회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혼란한 상황, 특히나 좌우가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좌우 대립이 일상화되어 버린,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갈라치기, 국민 갈라치기, 이런 현장이 지금 8.15 강복절을 맞아서 광화문 광장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복절 기념사 내용이죠. 강복절에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지금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불붙었고, 또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고 대통령 청와대를 겨냥해서 조롱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뭐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은 상관없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이 완전히 사면 초과에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특히 또 러시아,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 또 영군까지 침범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다들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는 한교안 한국당 대표가 어제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어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강복절 메시지에서는 3가지가 꼭 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했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강복절 격축사 메시지를 보면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김기린 시인의 새나라 송,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새나라 송이라는 시를 인용을 하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3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두 번째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 국가를 만들겠다. 교량 국가, 서로 연결시키는 국가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 평화 경제를 구축하겠다. 평화 경제입니다. 평화 경제를 구축하겠다. 자, 이것은 어제 한교안 대표가 최후 통첩을 하면서 3가지가 꼭 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3가지는 목표를 이야기했지만, 한교안 대표가 꼭 담아야 된다는 3가지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이 한교안 대표의 최후 통첩을 설명을 드릴 때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듣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제 한교안 대표가 대국민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서 담아야 될 3가지 내용, 이거였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일본과의 분쟁에 대해서 감정이 아닌 정책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라. 친일 반일 이렇게 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 방안이 뭔지를 제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 미사일을 쏘고 또 조롱을 하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조롱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꼭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미동맹, 지금 완전히 한미동맹이 균열되어 있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한미 군사 연습 나도 싫어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한미동맹이 균열됐는데,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의지를 천명하라, 이렇게 3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완전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신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 언론을 통해서 보는지 안 보는지, 아니면 보고도 모른 척 하는지, 이 3가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발로 걷어찼습니다. 자, 첫 번째 요구, 한교안 대표의 요구, 일본의 분쟁을 감정이 아닌 정책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강복절 메시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 목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평화 경제를 구축하겠다.
자, 이 평화 경제 문제는 얼마 전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뜬금없이 일본과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고 일본에 이기기 위해서는 갑자기 북한과 해서 뭐 경제 협력을 해서 평화 경제를 구축하게 하는 길이 뭐 이기는 길이다,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남북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은 단숨에 일본 경제가 갖고 있는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그때 그 말이 났을 때 다들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비전문가들도 그렇고, 어떻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한일 경제 전쟁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으로 그것을 돌파하겠다, 단숨에 따라잡겠다. 전부 다 헛웃음을 짓고 코웃음을 쳤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평화경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오늘 또 평화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경제,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는 정책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성전 북한 또 평화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한 거죠. 두 번째 요구사항, 김일성 도발에 확실한 경고 메시지 보내라 했는데 경고는커녕 오늘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마치 뭐 통사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자기 자랑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기 자랑 스스로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최근에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다. 자, 북한이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한국을 그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 쏘고 방사포 쏘고 또 뭐 새로운 뭐 신형 미사일도 개발했다고 쏘고, 뭐 김정은이 나와서 우리 신형 미사일을 새로 개발했다 뭐 호언장담하고, 또 심지어 청와대를 겨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뭐 겁먹은 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상황을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사일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조롱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려스러운 행동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평화 프로세스 큰 성과다,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세 번째 한교안 대표가 요구를 했던 것은 한미 동맹 복원 강화 의지를 천명하라 했는데 한미 동맹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신에 남한과 북한, 미국 모두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북미 간 실무 협상 걱정할 때입니까? 우리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을 쏟아지고 또 조롱을 쏟아지고 드디어 심지어 트럼프조차도 단거리 미사일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이 북한을 겨냥해서 통사정하듯이 평화 경제에 모두 쏟아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결국 한교안 대표의 최후 통첩은 철저히 무시당했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한교안 대표가 분명히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이, 그러니까 메시지에 담아야 될, 강복절 메시지에 담아야 될 이 세 가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때죠. 자, 특단의 대책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당 안에서 나오는 특단의 대책, 이것을 좀 여러 사람에게, 한국당 의원들에게 물어봤는데 결국은 특단의 대책,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장애투쟁입니다. 장애투쟁. 한교안 대표가 처음 취임을 해서 장애투쟁을 해서 그때 한국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죠. 올랐는데 장애투쟁을 마감을 하고 뭐 외연 확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국회에 복귀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쫙 떨어져서 지금은 민주당과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차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으로서는 다시 상황 반전을 위해서는 장애투쟁에 나설 텐데,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집회, 뭐 연합 집회, 그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연합 집회에는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몰라도 당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는 한국당은 다음 주 토요일 24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31일 그 강화문 광장, 제 뒤에 보이는 강화문 광장, 그리고 청와대에서 가까운 내자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 장애투쟁을 위한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신고를 해놨으니까는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한기환 대표의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지만은 지금 이 상태로 세 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발로 걷어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장애투쟁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이런 우려는 있죠. 과연 장애투쟁이 처음에 한기환 대표가 들어섰을 때처럼 그때 장애투쟁을 시작을 했던 것이 인사난맥상,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임명을 하고 또 패스트트랙,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그럼 선거법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한국당을 완전히 따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투쟁을 했습니다. 해서 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다시 장애투쟁을 하면은 과연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장애투쟁만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인사청문회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죠. 특히 조국 세계 청문회라고 하는 조국 인사청문회, 조국 인사청문회조차도 보이콧하자는 여론이 당 안에 있지만, 한국 당 안에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조국의 그 어떤 결정, 잘못된 인사,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 인사, 오기 인사, 이것을 파헤치는 기회를 스스로 놓게 됩니다. 인사청문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기국회가 9월 2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예산 다 따져야 되고 하나하나 따져야 되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총선에 대비해서 퍼주기 선심성 예산 막 짜려고 하는데 그거 막아야 됩니다. 그거 막기 위해서도 그 국회에 나가야 되고, 또 국정감사 있죠. 정기국회에 꽂힌 국정감사, 여기서 또 문재인 정부의 실정, 이것을 낱낱이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는 지금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다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기환 대표의 요구사항 세 가지를 완전히 무시한 이런 상황에서, 철저히 외면한 마이웨이 가는 이런 상황에서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제가 볼 때는 장내외 병행투쟁입니다. 한기환 대표는 장외로 나가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장내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오랜만에 그 투톱의 역할 분담, 그 역할 분담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고, 그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시의적절한 투쟁이다. 송국근의 혼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